안녕하세요. 고니쌤의 신나는 거꾸로 교실. 오늘은 붕당 정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은 조선 후기 최고 정치 기구가 되는 이 비변사의 기능 강화 과정과 그 영향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숙종 때 발생하게 되는 환국에 대해서 그 개념과 그 황국이 정치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첫 번째 수업 주제는 조선 후기 통치체제의 변화입니다. 자, 조선 후기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 비변사는 중종 때 여진족과 왜구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임시 회의기구였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명종 때 상설기구로 발전하더니 임진왜란을 거치게 되면서 그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즉, 이 비변사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확대가 되고 그 기능도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형태로 아주 강화되는 것이죠. 임진왜란은 7년 동안의 전쟁이었고 이 전쟁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방이기 때문에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일단 구성원부터 살펴보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비롯한 3정승과 공조를 제외한 5조의 판서, 참판, 그 다음에 대제학, 그 다음에 군영의 대장, 유수 등 문무반의 고위관리가 모두 참여해서 국가 정책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국방뿐만이 아니라 내정, 인사, 재정, 외교 등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조선의 최고 정치 기구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먼저 왕권이 약화되죠. 신하들이 주요 대신들이 모여서 국가 정책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결정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할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죠. 또한 기존의 의정부와 육조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정치체제도 변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이 유명무실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군사제도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우리 군사제도는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중앙군 체제를 보면 조선 전기에는 5위로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 이것이 5군영제로 바뀌게 되죠. 임진왜란 중에 가장 먼저 훈련도감이 설치가 되고 외란이 끝난 다음에 후금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총융청, 수어청, 어영청, 금이영 이렇게 5개의 군영이 성립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중에서도 훈련도검은요. 포수, 사수, 살수의 3수병으로 구성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각각 포와 그다음에 활과 총을 쏘는 군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5군영제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냐면요. 이 중앙군은 직업군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기존의 조선 전기 때는 군인들은 평상시에는 농사 짓다가 자기 순번이 오게 되면 이제 군대에 가서 군사훈련을 받는데 이제 임진왜란을 거치게 되면서 5군영 체제로 변화되면서 얘네들은 이제 농사를 짓지 않고 직업적인 상비군,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에 직업적인 상비군이 되고 국가로부터 급료를 받는 그러한 직업군인으로 바뀐다라는 거 이거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방군은요 소고군으로 편성을 하는데 진관체제를 복구를 하고 양반부터 노비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소고군으로 편성을 해서 평상시에는 자기 직업에 종사하다가 이제 유사시에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이제 모두 이제 소고군으로 전투에 투입되도록 그렇게 군사제도를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양반들은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가 양반 체면에 상민이라든가 노비들과 함께 군사훈련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해서 대부분 다 빠져버리고 상민과 노비로들만 그렇게 소고군이 구성이 되죠. 자, 두 번째 주제로 붕당 정치 전개와 변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공부를 했는데 선조 때에는 이제 살인들이 집권을 하고 이 살인들이 그 외척 정치의 청산과 이조 전량직을 둘러싸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붕당이 형성된다라고까지 우리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정열인 모반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동인이 강경파인 북인과 온건파인 남인으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정열인 모반 사건은 뭐냐면 동인이었던 정열입이 반역을 꾀했다라는 것인데, 이 정열입 모반 사건을 조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서인이었던 정철이에요. 정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바로 조선시대의 가사문학의 최고봉이었죠. 뭐 삼위인곡, 송미인곡, 뭐 관동별곡 이런 거 쓴 사람입니다. 자, 이러한 글을 쓴 사람, 이 정철이 서인으로서 정열인 모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동인에 대해서 너무나 가혹하게 처벌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인들은 정철을 비롯한 서인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정철이 세자 책봉 문제로 선조의 노여움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귀양을 가게 되는데, 이것을 기회로 다시 동인들이 서인을 몰아내고 집권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서인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을 강조했던 애들이 북인, 또 옹골한 처벌을 추구했던 애들이 남인, 이렇게 분류되죠. 그래서 선조 때에는 붕당이 서인과 남인, 북인 이렇게 분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한편 선조의 뒤를 이어서 광해군이 왕이 될 때에는 북인들이 광해군의 집권도 돕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사람 중에 북인이 많았기 때문에 북인이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인들은 강경파다 보니까 서인과 남인 세력은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북인들이 거의 독재를 하다시피 했던 거예요. 당연히 서인들은 반감이 컸고요. 결국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인조를 왕에 앉히는 인조 반정이 서인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면서 인조 때부터는 당연히 서인이 정국을 주도해 나가고 남인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형태로 갑니다. 즉 오늘날 여당과 야당의 형태로 이제 정국이 운영되게 되는데, 이 서인들은 자신들이 권력을 장악했지만 정치적인 비판 세력으로서 남인들의 존재를 허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세력 간의 공존 그리고 상호 비판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모범적인 붕당 정치를 전개해 나갑니다. 자, 이러한 경향이 인조부터 효종, 현종 때까지 가게 되는데, 그런데 현종 때가 되면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격화됩니다. 그 원인이 됐던 것은 예속 논쟁인데요. 예속 논쟁은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종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은 숙종이에요. 그런데 이 숙종 때는 환국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이 환국에 대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환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할 거니까 그때 더 자세하게 알아두도록 하고요. 이런 환국이 일어나면서 서인이 다시 강경파인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을 하게 되는 것이고, 환국이 발생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정치 세력 간의 상호 공존과 견제의 원칙이 깨지면서 특정 붕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화의 경향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자, 자세한 건 우리 친구들한테 다시 배우도록 하고요. 앞서 잠깐 예속 논쟁에 대해서 설명한다라고 했죠. 그 예속 논쟁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속 논쟁은요. 그 효종의 계모였던 자의대비, 그러니까 자의대비는 인조가 늦은 나이에 15살의 어린 그 어린 부인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이 바로 자의대비예요. 근데 이 자의대비가 효종이 죽었을 때 얼마나 상복을 입어야 하느냐를 가지고 서인과 남인이 대립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효종은 인조의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었거든요. 장남은 소현세자였는데 이 소현세자는 세자 시절에 죽게 돼요. 자, 그랬기 때문에 효종은 차남으로서 왕위를 이었죠. 자, 그런데 효종이 죽었어요. 효종이 죽었을 때 그의 계모였던 자의대비는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하느냐를 가지고 집권 세력이었던 서인은 효종이 물론 왕이지만 차남이기 때문에 사대부의 예를 따라서 1년만 상복을 입으면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해서 남인들은 비록 효종이 차남이지만 장남의 자리를 계승했기 때문에 장남의 예를 따라서 3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서인과 남인이 계속해서 대립을 했는데 이것이 1차 예송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1차 예송에서는 서인이 승리를 거둬서 이제 남인들이 이에 책임을 지고 대거 실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1차 예송입니다. 자, 그런데 현종 말년에 효종의 왕비가 죽게 돼요. 근데 그때 시어머니였던 자의 대비는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이러한 예송 문제가 또다시 일어나게 된 거죠. 즉 효종비가 죽었을 때 자의 대비는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하느냐. 서인들은 똑같은 논리로 9개월만 입으면 된다. 남인들은 똑같은 논리로 1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서로 대립을 했는데, 이 2차 예송 때에는 남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인들은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대거 관직에서 물러나고 이제 남인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하게 되고 전국을 주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숙종이 왕이가 되면서 여러 가지 환국이 벌어지게 되고 서인과 남인이 이제 서로 그 싸우면서 또 집권하면서 또 몰아내면서 그러면서 조선 후기의 정치가 전개되어 나갑니다. 자, 지금까지 이 붕당 정치의 전개와 변질되는 과정까지 살펴봤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왕권이 약화됐고 그 약화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영조와 정조 때에는 탕평 정치가 전개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 때는 바로 탕평 정치와 그 다음에 세도 정치까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영상 청취하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인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고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